독거노인. 네, 독거노인입니다. 오랜만에 메르세데스 벤츠 시승차를 뺐습니다. 지난해 CLE가 8월에 탔으니까 상당히 좀 오랜만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시승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나오긴 하는데 이 클래스를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길게 들여서 안 타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연 먼저 선택하는 차, 2024년에 전기차 화제가 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조금 실추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내연기관 차들은 여전히 견고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W214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면서 수입차 영역에서는 좀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W214의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견고한 수요층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 타시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효율성하고 연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요. 특히 차의 외적인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적당하게 절충선을 갖춘 차가 바로 이 E클래스 중에서도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이 적용이 돼가지고 저속에서 주행할 때나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출력을 내야 할 때 그때 조금 더 힘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공인연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세단이 E클래스의 디젤 엔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197마력 PS단이고요. 최대 토크가 44.6kgm. 토크가 굉장히 두터운 편이죠. 가솔린으로 이 정도 토크가 나오는 차가 2.3에서 2.5 정도 나오는 엔진들이 이 정도 최대 토크가 나오고 있고, 초반에 가속할 때 좀 시원시원한 느낌, 일정 정속 고속 주행 영역에 가면은 2000rpm 언더로 떨어뜨려 가지고 꾸준히 효율 중심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이 클래스의 이 셰시만큼은 가장 그 시장의 니즈에 맞게 잘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인 5 시리즈가 어떤 스포티한 면모, 극강의 퍼포먼스 세단인 M5를 위해서 예비된 그 스포츠성을 극대화한 세팅을 갖고 있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을 보장은 하되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세단. 비즈니스 세단이 뭐예요? 그냥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굴러가는 데 있어서 불만 없고, 그렇지만 일정 이상 품위는 있고 딱 요 적당한 니즈를 두루두루 맞춰주는 게 비즈니스 세단 아닐까 합니다. 다만 과거 메르세데스 벤츠 영상들 보면은 요철을 지나가는데 흔히 말해서 구름 위를 가는 주행감을 만들어내는 옛날 벤츠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차고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지금 지상고를 낮추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함이고, 포장된 도로가 많고 트랙 지향성의 차량들의 모습을 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차에다가 쇼크 업소버의 아래 위 행정거리를 그렇게 키워 놓으면은 차가 승차감이 되게 이상해지겠죠. 오랜만에 저 벤츠 디젤을 이렇게 타보는데요. 디젤 엔진 메르세데스 벤츠는 사실 포기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디젤을 2대를 개인 소유로 좀 타봤었기 때문에 벤츠 디젤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리하게 좀 손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탔을 때는 DCT가 장착된 차량이었어가지고 저단기어에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 생기는 것들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9단 자동 변속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효율 면에서도 이 자동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보여줍니다. 연비가 복합 15.9 정도 나오는데요. 고속도로 주행으로 지금부터 한 30분만 더 타게 되면은 18에서 19km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실제 주행하면서 그보다 낮게 타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기아 소렌토 같은 경우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이고
디젤 엔진 수요가 한 10%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E클래스라든지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디젤 엔진을 찾는 이들이 20-30%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도 장거리 정속 주행을 하면 어느 정도 연비가 잘 나오긴 하겠지만 디젤만큼은 아닌데다가 DPF 관리라든지 카본 축적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들이 단거리 주행 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 피로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이 강한 초반 토크 덕분에 치고 나가면서 추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또 운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디젤 엔진을 타는 분들은 특성상 막 고속으로 엔진 회전수를 올려가지고 150km, 160km를 계속 밟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거의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놓고 천천히 효율을 위해서 이동이 목적인 분들이 사실은 많이 타시는 게 디젤 엔진 차량입니다. 특히 E클래스의 디젤은 특별히 이 디젤 엔진의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주행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거리 주행 많으시다 디젤 뽑으셔도 상관없어요.